국민의힘에서는요, 비대위 구성의 논의가 아주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넘어야 할 고비가 여전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원 당규상 조건이 까다로운데 사실 오늘 방송 직전에 들어와서 여기 천하람 의원과 제가 얘기를 해봤을 때만 해도 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당원 당규를 두고 당 내에서도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네요. 3시에 오늘 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무국에서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가 돼서 내용이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대위를 꾸리려면요, 당원 당규상 대표가 권위 상태이거나 또는 최고위원회의가 그 기능을 상실해야 합니다.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이죠.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현재 권위가 아닌 사고 상태로 규정돼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최고위의 기능 상실 요건을 두고 지금 해석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자, 과연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를 해야 기능이 상실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기준, 이 기준 자체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모호한 당원 당규를 해석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질서 있게 내홍을 수습할 리더십, 그러니까 이 상황을 수습하고 설득할 사람도 지금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당원 당규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거 누가 지금 총대 메고 나서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설득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직무대행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비대위원장은 그럼 누가 모셔오고 누가 임명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우선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의힘 당원 당규까지 공부하게 만들어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럽다. 저도 요번에 이거 꼼꼼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아실 일이 아닌데 그렇죠. 저희 당이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저희 당 사무처는 전통적으로 최고위 기능 상실은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이 몇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일부가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사퇴하는 사람은 제적 인원수에서 빠지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2명, 3명이 남아있더라도 그분들끼리 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 당원 당규상 최고위원, 특히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30일 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의 최고위원들이라도 남아 있어서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자리를 보궐선거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최고위 기능 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는 현재까지는 전원 사퇴의 경우에만 최고위 기능 상실로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내에서 분분한 해석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원 사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과반 사퇴가요. 잠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제외 7명 중에 4명 사퇴면 과반 사퇴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징계 상태고요. 김재원 최고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최고위원에서 빠졌고, 그러니까 원래 9명인 최고위원이 2명이 빠졌기 때문에 7명 가운데 4명이면 과반 아니냐라는 해석의 이야기를 저는 전해드렸었고, 첫 번째, 저건 아주 원칙적인 얘기고요. 원래 9명이니까 5명이 사퇴를 해야 과반 아니냐, 이런 해석은 일부 소수의 해석이고, 지금 당내에서는 저 2번째와 3번째가 지금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부 체제가 이제 꾸려지게 되면 원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는 갈 자리가 없어지는 셈이죠.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대표 거리도 안 됐고 최고의 기능이 상실인가? 비상 상황인가에 대한 상황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최고위원들 아직 남아 계시고 그렇다면 최고위원 보궐을 통해서 당원 당규에 이미 보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궐을 통해서 지도체제를 다시 정비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왜 비대위로 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사실 비대위로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당원 당규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인 권선동 원내대표에는 없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이 비대위로 가는 게요. 꼼수로 보일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보면.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아닌 제명의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자, 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근 움직임이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몰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절차상의 문제를 거듭 제기하는 건 법적인 대응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비대위 종료 시기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가 마무리되는 시기로 맞춰 놓으면 이 대표 복귀에도 걸림돌이 없고 비대위도 꾸려서 새 지도부를 또 꾸리는데도 이준석 대표가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건데 글쎄요. 이거 6개월을 어떻게 기다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시적인 비대위 체제에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가 모셔와야 되느냐도 합의가 안 돼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이게 대안으로 기능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건 또 정미경 최고위원이 짚어주신 대로 이것이 사실 이준석 당대표의 복귀를 어렵게 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복귀를 열어놓는 어떤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